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리다 점차게 귀성길의 날씨에 따른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당일엔 전국이 쾌청해 선명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보수 야당들은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어 여론전을 벌이고 야권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행태가 분풀이라고 일축하면서 검찰개혁 지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와 운전자 바꿔치기에 의원실 개입과 합의 종용 의혹이 커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발끈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 1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습니다. 경질 배경에 대해선 볼턴의 많은 제안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힘이 실리면서 훨씬 유연한 대북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경북 영덕의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해 3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일하면서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칠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 잘 활용해도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뿐 아니라 무료 개방 주차장, 차례상 차리기, 병원 약국 정보, 헷갈리는 친척 총수 정리까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가을 장마로 어젯밤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YTN의 비 피해 제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영상은 어젯밤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도로입니다. 검단 신도시 공사 현장 인근인데 도로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흙탕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달리던 차량들도 줄줄이 멈춰섰고요. 물을 피해 어쩔 수 없이 후진을 하기도 하고 차를 돌리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뒤쪽으로 줄줄이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검단 매립지 도로인데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로가 물에 차면서 교통 통제가 되는 모습이죠. 차량들의 통제에 따라서 달리던 방향 반대쪽으로 줄줄이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기도 김포 월곶면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빗물에 도로가 잠긴 모습이죠. 옆으로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화물차 바퀴까지 물이 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린 비에 도로가 아예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하천군 서우지리 국도 5호선은 도로 유실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까지 비가 계속될 것이라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근길 중부지방의 비는 서서히 그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남부지방에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고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박현식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세차게 쏟아지던 장맛비가 대부분 잦아들었고요. 오전 4시를 기해서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약하게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의 가을 장마가 예상됩니다.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강화 양도면에는 243mm, 파주 탄현면에는 217mm, 서울 공항동에도 109.2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정체전선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과 일부 내륙에도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체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밤까지 남부지방에는 가을 장맛비가 예상되는데요. 영동과 전남에 10에서 50mm, 영서와 충북, 영남과 제주도에는 5에서 30mm,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귀성길이 시작되는 내일 내륙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서해안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만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추석 당일은 쾌청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경길에는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한때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법무부 고위 간부는 조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던 그제 대검찰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윤 총장을 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갑자기 검찰총장을 배제한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 등으로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 조국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 관련 수사 무력화를 위해서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보복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이 수사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전부하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파다하고 실제 몇몇 검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들은 국회 안팎에서 여론전에 나섰고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학이 밀집한 서울 신촌에서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딸 입시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던 조 장관이 실제로는 불공정과 불의의 아이콘이었다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통령 독선과 폭주를 함께 막아내자며 다른 야당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임 건의안 제출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한국당과 뜻을 같이 한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비리 의혹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며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정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항권을 가지고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은 항의의 뜻으로 국회에서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야권 반발에 여당인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행보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정조사 요구 등을 정쟁이자 분풀이라고 일축하면서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검찰과 한국당을 모두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맡기로 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특혜 진학 의혹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맞불 공세로 옮겨붙으면서 이른바 정치권에선 자식 논란이 한창입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해당 의원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 뒤에도 딸의 특혜 진학을 때리기 바쁜 자유한국당.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입니다. 특권,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 장관에 안쳤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도 논문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 매체는 연구 논문을 요약하는 이른바 포스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듬해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가 연구를 도와줄 수 있냐고 교신 저자인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동시에 최우등이 지킨 아들의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공개했습니다.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물타기 의혹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여기에 조국 장관 청문회 직후 아들 용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장제원 의원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하다며 사과한 장 의원은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에 의원실이 개입했다거나 합의를 종용했다는 논란까지 일파만파 커지자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여기에 용준 씨는 예의 바르게 사과했고 아버지를 거론하지도 않았다. 기사가 그렇게 나와 마음이 불편하다는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신상털기 지적이 나올 정도로 조국 일가에 매섭게 날을 세웠던 탓인지 이들을 향한 여당 지지자들의 역공은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조국 사태의 부메랑이다 아니면 물타기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조국 장관 임명으로 불붙은 여야의 갈등이 자식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 측이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개입은 전혀 없었고 운전자 바꿔치기 당사자는 아버지의 보좌관이 아닌 자신의 지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실하고 뭐 관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거는 아마 뭐 나중에 여기 계신 기자분님들이 뭐 이 사건 뭐 재판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아마 당연히 아시게 될 정도로 뭐 분명히 의원실하고는 무관한 그냥 그 피해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모친이 뭐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을 했다 이 부분도 사실하고 전혀 다르고 합의는 저희가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뭐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혐의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마찰을 빚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가 1년 반 만에 하차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존 볼턴 보좌관의 전격 경질을 알렸습니다. 나는 지난밤 존 볼턴에게 백악관에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으며 오늘 아침 사임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질 배경과 관련해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의 많은 제안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볼턴의 봉직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John Bolton's priorities and policies just don't line up with the president's. And any sitting president has the right to put someone in that position that can carry out his agenda. That became no longer tenable, so the president made a change.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트위터에서 지난밤 사임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했다며 엇갈리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 행정부 내 강경파로 꼽혀온 볼턴 보좌관이 1년 반 만에 경질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외교안보의 양대 축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힘이 실리면서 훨씬 유연한 대북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의 대외 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고수해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파열음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때 수행하지 않고 몽골로 가면서 볼턴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격 경질된 존 볼턴 보좌관과 의견이 다른 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백악관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의 사임으로 업무 수행이 쉬워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볼턴과 자신의 의견이 다른 적이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볼턴 보좌관의 사임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답변해 좌중의 웃음이 터졌고 단상에 섰던 폼페이오 장관과 무누신 장관도 같이 웃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문부과학상에 우익 성향의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집권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아베 총리는 정권의 핵심 축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유시히데 관방장관을 유임시키고 나머지 강료는 모두 교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징용 판결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증폭하는 과정에서 외교 결례를 범한 고노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전도된 자동차 운송선 골든 레이오에 갇힌 4명의 한국인 선원 구조에 참여한 구조업체 대표는 배 안에 고립된 선원들이 지옥 같은 조건에서 생존했다고 당시 열악한 선내 상황을 전했습니다. 구조 작업에 참여한 인형업체 디파이언트 마린의 팀 메리스 대표는 4명의 선원이 칠흑 같은 어둠과 오븐처럼 뜨거운 온도 등 지옥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페리스 대표는 또 가장 벅찬 구조 작업은 문이 물속에 잠긴 채 통제실에 갇힌 마지막 선원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한국인 선원 4명은 병원에서 퇴원해 숙소로 이동했다고 김영준 애틀란타 총영사가 밝혔습니다. 이들 선원은 미국 해안경비대에 구조된 뒤 응급실로 옮겨져 검진받은 결과 의료진이 비행기를 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영덕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은 숨졌고 1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데 이 노동자들은 안전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를 들것으로 옮깁니다. 오후 2시 반쯤 경북 영덕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했습니다. 수산물을 가공할 때 생기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사고는 이 시설에 있는 3m 깊이 침전조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침전물에서 생긴 가스 때문에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였던 물들이 돌아가면서 약간의 불상물 내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 약간 썩는 어떤 그런 쪽으로. 사고로 태국 국적 노동자 42살 A씨와 베트남 국적 53살 B씨 등 3명이 숨졌고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 34살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도 안전장비는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 사장 말에 의하면 안전조치를 했는 건 없습니다. 외국인 직원 4분하고 입은 대로 작업 입은 대로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거쳐 질식한 가스 종류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 등을 수사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1174톤급 바지선이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선착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바지선에 가로 15cm, 세로 40cm의 구멍이 뚫리면서 기름이 새어나와서 인근 해상에 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주민들과 함께 흡착포를 이용해서 기름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우석재 경기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 원가량의 빚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석 당일보다 추석 전날에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7년 동안의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당일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7,100만 대로 추석 전날과 다음 날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반면 사고 건수는 전날이 3,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석 당일은 오히려 3,000건으로 새해 날짜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명절 연휴 동네 병원 대부분이 쉴 때 갑자기 아파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 잘 활용해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 꼭 필요한 앱들을 김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장인 손보광 씨는 지난 명절 귀향길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운전 중 갑자기 어깨가 빠진 겁니다. 당황한 손 씨, 문을 연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팔과 어깨가 아픈데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고 당황을 하니까 병원이나 이런 근처의 의료기관,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응급의료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클릭 한 번이면 내 주위에 있는 응급실, 병원, 약국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가족이 모이는 명절, 새 식구가 된 신혼부부에겐 호칭을 알려주는 앱이 유용합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매번 헷갈리던 호칭과 촌수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이렇게 어플로 보면서 가게도도 만들고 또 이름도 저장하고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호칭 이런 거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차례상 차리기 앱은 지역별 상차림과 지방 쓰는 법까지 필수 정보를 담았습니다. 장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야 한다면 도로공사에서 만든 앱이 필수입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은 기본, 주변 휴게소 소개와 저렴한 주유소 등을 알려줘 운전자들의 수고를 한결 덜어줍니다. 명절 전후로 해서 앱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정부 24 앱은 무료로 개방되는 공공주차장을 알려줍니다. 고향 가기 전 약간의 수고를 들이면 추석 연휴를 시간 낭비 없이 더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최근 가전 가구 대여나 배달 음식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 가운데 침대와 안마의자, 음식물 처리기 등의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이 1년 전보다 7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장이나 배달된 음식의 이물질 혼입과 음식물 섭취 뒤 부작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정부 세종총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기업 집단뿐만 아니라 자산 총액 5조 원 이하의 중견 집단의 부당한 거래 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태 개선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서 기업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술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돕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 대신 레이저를 사용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독점해온 반도체 장비를 대체하려고 하는 신생기업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카이스트 기술 자문단입니다. 2014년 설립해 지난해 매출 18억 원인 이 기업이 미래 반도체 시장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레이저와 광학계도 중요하지만 전체 장비로서 안정성, 또 초소형화, 신뢰성을 고객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기술 자문단은 레이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과 장비 초소형화 방법 등 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옆에서 도울 예정입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일본의 무역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사를 대체할 장비 국산화를 위해 카이스트 기술 자문단의 일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실현시키면 되는데
비교적 레이저나 이제 광학 관련 부품은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에 지금까지 접수된 상담 요청 건수는 모두 150여 건. 기업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들입니다. 카이스트 기술 자문단은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장비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해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살해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살해 현장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터키 정보당국이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이 파일은 카슈크지 살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사우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터키 일간지 사바흐가 입수해 현지 시간 10일 공개한 이 녹음 파일에는 카슈크지 살해와 시신 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사우디원들의 대화와 함께 시신을 훼손하는 부검용 톱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장기화하는 홍콩 시위 사태는 국제 여론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위 지도부는 홍콩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홍콩 정부는 외국은 간섭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홍콩 시위대는 지난 주말 미국 총영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미국 의회에 제출된 홍콩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겁니다. 이 법안에는 홍콩 정부가 자치를 훼손하면 홍콩에 대한 무역 특혜를 철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에 맞서 미국은 홍콩 문제에 나서지 말라고 공식 항의했습니다. 呢次事件係美國國會啦，通過呢啲喺佢哋當地嘅草案嚟到去介入香港特區嘅事務，係絕不認同。 캐리람 장관은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지하철 역사도 방문했습니다. 사태가 조만간 진정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시민운동가 조슈아 웡은 독일에 머물며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과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hope the world could realize that Hong Kong people are the ones deserve democracy. We continue our fight with our slogan of Stand with Hong Kong. 중국 정부는 독일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中方对德方允许香港分裂分子入境，并且从事反华分裂活动，以及德国外长马斯公然同这样的人接触，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 미국, 영국에 이어 독일까지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서면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또 한 번의 큰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홍콩 문제를 둘러싼 국제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자 중국 최대 갑부 중 한 명인 마윈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윈은 어젯밤 알리바바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약속대로 퇴진했습니다. 신임 회장 자리는 일찌감치 후계자로 정해진 장융형 최고 경영자가 물려받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0일 총선 유세 도중 공습 경보가 울려서 급히 피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경보가 이날 저녁 가자 지구에서 로켓 발사에 따라서 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보가 울린 순간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남부 도시 아슈도드의 한 행사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청중에게 진정하라고 촉구한 뒤 경호 요원들의 인도에 따라서 피신했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려 주택가 창고,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가을 장마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와 축대 붕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어제 검찰개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가족 수사에 대해선 검찰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윤 총장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 조국 장관에게 보고는 없었다며 수사 개입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주 씨 측이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해당 인물은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라 아는 형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초동조치 과정에서 국회의원 자제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경찰은 장 씨의 지인이라는 인물이 사고 현장에 나와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한 경위와 장 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장마철을 연상케 하는 많은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과 창고에 물이 들어차고 일부 도로는 침수되거나 유실돼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빗물이 성인 남성 무릎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으려고 임시 방편으로 물길을 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산에서 지금 비가 억수로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가고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 저지대 부분이 지금 침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어른 어깨 높이 허리 이상으로 지금. 비는 잦아들었지만 창고에 쌓아둔 물건은 이미 침수 피해를 본뒤였습니다. 그걸 못 들어줄까는 이제 물이 차서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거를. 인근 부대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 박스까지 발견돼 침수 피해 주민들은 또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택도 침수돼 내부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인천 도심에서는 달리던 차들이 불어난 빗물에 줄줄이 멈춰서거나 물을 피해 후진하기도 합니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많은 비에 도로로 토사가 흘러내려 한때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강원도 화천군 국도 5호선은 계속된 비에 도로가 유실돼 한쪽 차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호우특보가 내려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1시간에 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며칠째 이어지는 가을 장마로 지반이 약해져 있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같은 피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인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하면서 추가 시험 발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 검찰 개혁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의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취임 이튿날 대통령 참모가 아닌 국무위원으로 처음 국무회의에 대비한 조국 법무부 장관. 오래전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현장 국무회의 장소는 공교롭게도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였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다른 장관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조 장관은 별다른 공개 발언 없이 법무부로 이동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점심을 직원들과 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그냥 경청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나 들어보고요. 경청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첫 간부회의를 소집한 조 장관은 자신의 소명이라 밝혀온 검찰 개혁 작업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개혁법안의 입법 노력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맡겼습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법무부로 파견해 검찰개혁 작업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현 충원을 참배한 자리에서는 방명록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이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청문회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검찰총장을 지휘하지도 않겠다면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검사의 정치 편향은 부패와 같다며 이번 수사의 중립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법무부 감독 권한을 본격적으로 행사할 경우 검찰 독립을 강조하는 윤 총장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 장관 주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런 제안을 곧바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이고 조국 장관 보고는 없었다며 수사 개입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열린 지난 9일 복수의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검찰 간부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통화는 제각각 이뤄졌지만 당시 법무부 간부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찰 간부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에게 법무부 간부들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을 뺀 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제안을 보고받은 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다며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언론을 통해 제안 사실이 밝혀지자 전화는 했지만 조국 장관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추어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조국 장관은 자신과 가족 관련 수사는 보고를 받지 않는 등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지시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하지만 조 장관 취임식 직후 수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제안이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었다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코링크 이모 대표와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의 채모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위부는 지난 9일 코링크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웰스 CNT 최 대표에게는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모펀드의 정경심 씨 등 가족에게 10억 5천만 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 원 상당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 측이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 씨가 아는 형이라고 했던 당사자도 경찰에 출석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쓴 남성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를 대신해 사고 책임을 지려했던 A씨가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는 걸로 있습니다. 앞서 자료 제출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장 씨 측 변호인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는 의원실 관계자가 아닌 장 씨가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계신 기자분님들이 이 사건 재판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아마 당연히 아시게 될 정도로 분명히 의원실하고는 무관한 그냥 그 피의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또 장 씨가 사고 직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의 어머니까지 나서 합의를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모친이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을 했다 이 부분도 사실하고 전혀 다르고 합의는 저희가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에 가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건 직후 국회의원 자제를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장 씨를 둘러싼 의혹을 어느 정도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밤 존 볼턴에게 백악관에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으며 오늘 아침 사직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질 배경과 관련해 행정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는 볼턴 보좌관의 많은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격 경질된 존 볼턴 보좌관은 적절한 때에 발언권을 가질 것이라며 자신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미국의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분명히 해두자며 자신이 사임한 것이며 지난 밤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인한 해임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 결정에 따른 사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접 애로사항도 들었는데 들어보시죠. 혹시 뭐 우리 그 센터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네. 또 정부의 뭐 뒷받침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무슨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달에 왔었는데요. 그때 애로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야식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여러 군데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그게 어려웠는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기자장관 이만큼만 규모가 파견되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실제 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금 관계부처 지원을 현실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총괄은 지금 산자부가 하는 거죠? 네. 그 야식비 산자부만 지금 내려면 안 되죠? 네? 아니 지원센터의 애로를 제가 유형별로 구분해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이겼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습니다. 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소리가 정말 요란했죠.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화도에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파주에도 172mm, 서울 강서구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서울의 비는 잠시 그쳤지만 여전히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와 남부 지역 일부에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오전까지, 남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영동과 전남 지역은 10에서 최고 50mm, 또 영서와 충북, 영남과 제주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 전북 등 서쪽 일부 지역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서울과 대구가 29도로 중부 지역은 어제보단 조금 높겠고요. 남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기성길 내륙 지역 하늘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추석 당일엔 전국의 하늘이 쾌청해서 선명하게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귀경이 시작되는 토요일 오후에는 중서부 지역에, 일요일엔 영동 지역에만 약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성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병원에 강제 입원 중이던 조현병 환자가 달아났다가 수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31살 A씨가 직원과 면담하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용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 5시간 반 만인 밤 10시쯤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발견해서 붙잡았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살인과 사체 손괴 혐의 등으로 장대호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장대호가 범행 장면이 찍힌 모텔의 CCTV 영상을 3차례 삭제했지만 이를 복원해서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장대호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분석했지만 아무런 접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업체로 꼽힌 곳입니다. 저감장치 고장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인 충청남도가 2년 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사가 자발적인 감축에 나섰다며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은 2년 전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600억 원을 투자해 5년 뒤에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전년보다 40%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대기오염 물질 증가 원인으로 언급된 건 설비 증설. 그러나 충청남도는 현대제철로부터 오염물질 저감 장치가 화재 등으로 고장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보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증가 원인이 설비 고장과 연관됐음에도 이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은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협약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고 충청남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고장난 사실을 충청남도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자발적 감축 협약을 하면서 한 번도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치 새로운 선진적인 환경 설비를 도입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도민을 기만한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을 비호한 거죠. 충청남도는 당시 협약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담당자 징계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현대제철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준 것일 뿐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인을 숨기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배출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그 실행력이나 이행력 확보 차원에서의 그 자발적 감축 협약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현대제철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개선된 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50% 이상 감축된 효과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앞으로 주민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으로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물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의 일부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행정처에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정기 인사에서 행정처 상근 법관을 대신할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등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에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21%에 달하는 6,819억 원이 부과돼 재산세가 가장 적은 도봉구와 격차가 19배에 달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에서 30일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내년부터 25세에서 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됩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내년에 이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2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로 4,6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울산형 일자리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의 큰 줄기는 4가지입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대기업 3개사의 부품 공장을 유치하는 친환경 자동차 플랫폼 구축 분야, 3,700억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940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롯데 석유화학과 대한유화 등 석유화학 기업 4개사의 고도화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분야, 투자금 9,940억 원에 1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여기에 유통과 관광 분야에 롯데 산업개발 등 2개사가 7,200억 원을 투자해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신도시 건설을 통해 3,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자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떠오르는 마이스 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잡은 계획은 아니지만 S-오일이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제2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가 2차 전지 생산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울산에서 역세권과 해양 리조트 개발을 추진했던 롯데 계열사가 사업을 착공하고도 중단을 반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직장인 근무 시간이 평균 13.5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KT와 BC카드에 의뢰해 직장인이 많은 광화문과 여의도, 판교, 가산 디지털 단지 등 4개 지역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3.5분 줄었습니다. 또 여가와 문화, 자기개발 관련 업종에서 사용한 카드 지출액이 주 52시간 시행 이후 평균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면서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가 잇따라 생기고 있는데요. 동양인들이 서양인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원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치매 극복을 위한 동행에 나섰습니다. 동아시아인의 치매 발병률이 OECD 평균보다 1.3배 높고 걸리는 시기는 2년 이상 빠르기 때문입니다. From the point of genetic view, the Chinese and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have very close. 국내 연구진이 우리와 일본, 서양인 4만여 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양인들이 치매에 더 취약한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매 유발 유전자로 알려진 아포이2 포형의 새로운 유전 변이를 최초로 규명한 겁니다. G형 유전을 가진 개체에 비해서 대략 2.5배 정도 더 치매 위험도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고 뇌영상을 분석한 결과 T형 유전 변이형을 가진 개체가 훨씬 더 심한 손상을 가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학술지 클리니컬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입안에서 면봉으로 상피 세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고위험군인지를 알아보는 검사법도 개발됐습니다. 모두 6개 나라의 특허가 출원된 치매 간이검사법은 조만간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직접 투자 의사를 밝힐 정도로 국내 치매 연구 성과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과 국내 최대 포털 등은 업무 협약을 하고 인공지능으로 치매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협력 분야는 다차원 의료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클라우드 환경 제공과 치매 유발 경도인지 장애 판별 알고리즘 개발 등입니다. 지난 8년간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모아오고 이런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치매 예측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오랜 시간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치매 전방위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가운데 치매 환자는 10%. 그동안의 치매 연구 성과가 정부가 추진하는 진단기기 개발 등과 접목되면 미래 사회적 재난이 될 수도 있는 치매 극복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말 달 궤도에 달의 지형 등을 탐사할 궤도선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이 궤도선의 중량이 계획보다 128kg 늘어나면서 발사 일정이 2022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내년 말 발사 예정이었던 달 궤도선 발사 연기는 기술적 한계 때문입니다. 애초 달 궤도선의 목표 중량은 550kg. 하지만 경량화의 실패로 중량이 678kg으로 128kg 늘어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연료 부족과 임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과계정통부는 달 궤도선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발사를 2022년 7월로 19개월 연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임무 수행 기간은 1년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애초 원궤도에서만 12개월 운영하려던 계획을 타원궤도 9개월, 원궤도 3개월로 변경했습니다. 궤도 유지에 연료가 덜 드는 타원궤도를 9개월간 운영하면 연료 사용이 줄어 1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궤도선엔 국내 개발 고해상도 카메라 등 5개 장비와 미국 나사의 음영지역 카메라 등 총 6개의 장비가 실립니다. 발사는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은 약 167억 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그 부분에 있어서 한 84억 원 정도 증액이 일어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업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등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 탐사 일정이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2020년 달 궤도선을, 2025년에 달 착륙선을 쏠 계획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달 궤도선 발사를 2017년과 2018년, 착륙선 발사를 2020년으로 앞당겼습니다. 현 정부에선 달 궤도선 발사를 2020년으로 다시 조정했고 착륙선은 2030년 내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달에 궤도선을 보낸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 일본 등 6개 국가이며 달에 착륙선을 보낸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 중국 등 3개국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1588 코페라 배추수의 3단 화한 39,000 1588 39,000 배추수의 39,000 1588 39,000 어릴 때의 달콤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시련을 겪고 어른이 된 지금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와도 넘어서는 건 나의 손에 달려있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처럼 흔들림이 와도 당신의 생각을 지켜왔던 것처럼 누군가의 평가에 머물러 있지 않은 당신, 결국 이 여정의 주인은 당신인 걸 알기에 그런 당신을 우리는 배우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화성시. 가을 장마로 어젯밤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도로 침수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국도 5호선은 계속된 비로 한 개 차선이 폭 5m, 길이 20m 규모로 내려앉으며 인근 도로 12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월곤면 일부 저지대에서는 물이 불어나면서 한때 도로와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 서구 당하동 등 인천 시내 도로 곳곳에서도 도로 침수가 계속되면서 운행 중인 차들이 멈추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선원면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려 한때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등 침수와 토사로 인한 도로 통제도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 가는 길은 추석 전날인 내일 오전이,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인 모레 오후가 가장 밀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고속버스 운행을 늘리고 추석 전후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일요일인 15일까지 예상 이동 인원은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897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512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분석 결과 내일 오전 귀성길에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귀경 시점으로는 추석 다음 날인 14일 오후를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여행 수요까지 고려하면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요금소 기준 예상 귀성 시간은 부산까지 8시간 반, 광주까지 7시간 10분, 대전까지 4시간 40분이고 귀경길은 부산에서 출발하면 8시간 반, 광주에서 출발하면 6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15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여 차례, 열차 29편, 항공기 20편을 추가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67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날인 9월 12일 0시부터 명절 다음 날 9월 14일 24시까지 3일 동안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이와 함께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닥터헬기 7대와 군안 견인 차량 2,200여 대를 배치하고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추석 연휴 장거리 주행에 대비해 손해보험사가 차량을 무상 점검해주고 운전하다 고장이 나면 긴급 출동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9개 손해보험사는 오일률과 타이어 보충, 점검 등의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종 고장 때는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등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렌터카를 쓸 때는 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해두면 렌터카 업체 서비스보다 저렴한 돈으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운전자를 자처했던 남성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살 A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장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직접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용준 씨도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들의 개입은 전혀 없었고 운전자 바꿔치기 당사자는 아버지의 보좌관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원실하고 뭐 관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거는 아마 뭐 나중에 계신 기자분님들이 뭐 이 사건 뭐 재판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아마 당연히 아시게 될 정도로 뭐 분명히 의원실하고는 무관한 그냥 그 피해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모친이 뭐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을 했다 이 부분도 사실하고 전혀 다르고 합의는 저희가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뭐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혐의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재판이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오는 27일 첫 번째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를 거쳐 김 의원의 뇌물 혐의를 가릴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맹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자 맹견 등록과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의 5종과 그 잡종이 해당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맹견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삼성이 KT전 6연패에 사슬을 끊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공동 5위에 올랐던 KT는 이틀 만에 다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KT가 삼성에 한 점 차로 패하면서 상승세가 2연승에서 멈췄습니다. KT는 0대3으로 뒤진 9회 2점을 따라간 뒤 역전주자까지 내보냈지만 황재균이 병살타를 치면서 경기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단독 5위 복귀를 노렸던 KT는 이틀 만에 순위가 반게임 차 6위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KT로선 0대1로 뒤진 6회
1루수 실책으로 추가 실점에 빌미를 제공했던 게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KT는 12일 시작하는 NC와 수원 홈 2연전이 가을 야구 합류 여부를 가를 중요한 일전이 될 전망입니다. 4위 LG는 선발 차우찬의 5이닝 1실점 호투 속에 한화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LG 페게로는 2타점 적시타로, 최은성은 쐐기 솔로 홈런으로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롯데는 전준우와 윌슨의 멀티타점을 앞세워 기아를 누르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선두권 팀들의 격돌로 관심을 모았던 두산과 NC의 잠실 경기와 SK와 키움의 문학 경기는 비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가 선수단 구성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구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맨시티는 현재 선수단을 구성하는 데 10억 1,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3,365억 원을 썼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과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간밤에 중부 지역의 가을 장마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화도에 200mm 이상, 서울 강서구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비는 잠시 그쳤고요. 지금은 강원도와 충북 지역, 남부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오전까지, 남부 지역은 밤까지 가을 장마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영동과 전남 지역은 10에서 최고 50mm, 영서와 충북 지역, 또 제주도와 영남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 전북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 서울과 대구가 29도, 광주 30도까지 높아지면서 남부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중부 지역은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내일 귀성길, 내륙 지역 하늘엔 구름만 끼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약간 오겠고요. 추석 당일엔 전국이 쾌청해서 선명하게 보름달을 전국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귀경길엔 토요일 오후에 중서부 지역, 일요일 지역에는 영동 지역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